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2026년 다이어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올해 다이어리를 고른 기준은 딱 하나, 만년필 사용이 가능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다이어리는 전부 다 만년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다이어리들과 노트들 준비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일마존 직구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호보니치 커즈입니다. 영문판이고요. 초반부터 첫 2페이지가 불량이에요. 아쉽지만 그냥 다듬어서 쓰는 걸로 하고요. 호보니치 커버도 구매해서 씌워놨고, 구성을 보시면 연간 캘린더와 인덱스 페이지를 거쳐서 먼슬리가 나오는데 2025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앞에 몰려있고요. 그 뒤로는 버티컬 위클리 페이지예요. 12월 29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 새벽 5시부터 4시까지 24시간 단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해당하는 주가 이달에 어디쯤인지 나타나 있고요. 이후에 데일리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쓸 수 있고 컬러풀한 인덱스도 있어요. 데일리가 끝나면 조금의 프리노트와 시간표, 그래프, 좋아하는 것들, 100가지 리스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록이 함께 있습니다. 요거는 2026년에 제 메인 일기장이 되어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호보니치 오리지널입니다. A6 사이즈이고 역시 영문판이에요. 커즌과 동일한 구성인데 버티컬 위클리만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영어랑 일본어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데 이게 매번 공부를 해도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국어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외국어 일기장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짧게 3-4문장 정도로 하루를 요약하고 영어랑 일본어로 적어볼 예정이에요. 역시 커버도 예쁘게 씌워놨어요. 자, 다음은 호보니치 윅스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순서대로 컬러드 핑크, 다마고치, 이른 새벽, 몬치치, 스니커 메가 레드로 준비해보았는데요. 각각 닭구용, 강아지일기, 아침일기, 스케줄러, 독서 및 미디어 기록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간 캘린더와 인덱스, 먼슬리, 위클리, 이후에 프리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버전은 프리노트가 71페이지까지 있고 이 내지는 전부 동일한데 다마고치 버전에는 귀여운 스티커가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서 벌써 게시를 했고요. 가름끈이 전부 2개씩 들어가 있는데 몬치치는 가름끈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몬치치 에디션에는 귀여운 몬치치 일러스트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윅스 사이즈의 자도 같이 주고요. 귀여운 몬치치 볼펜까지 이렇게 세트로 맞춰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니커 메가는 기본 윅스들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고요. 이렇게 유연하게 잘 구부러지는 재질이에요. 얘는 가름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회용 인덱스를 함께 주고요. 노트 페이지가 기본 윅스의 3배인 총 215페이지고 여기는 제가 이제 읽은 책이나 드라마, 영화, 심지어 유튜브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남겨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그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걸 그저 흘려보내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부 적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11월부터 이제 벌써 시작을 했고요. 혹시나 노트 페이지가 부족할까봐 메가로 준비했어요. 2025년에는 종이 품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개선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만년필 사용에 문제가 없긴 한데 일부 잉크에서 이렇게 잘 마르지 않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잉크들 중에서 제이허빈 2개가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끝자리가 6, 7, 8, 9, 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5년간의 달력으로 시작하고요. 1년 전 오늘부터 5년 전 오늘까지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간단하게 적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5년 다이어리에 2월 29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던데 아무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2028년 2월 29일에 한 번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날은 하루에 2페이지를 써야 돼가지고 뭐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디트의 데일리 B6 다이어리고요. 로얄 블루 컬러입니다. 이거는 내지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역시 만년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3년치 달력을 시작으로 해서 이얼리 플랜, 2026년의 계획을 다양한 각도로 세워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다음은 2025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먼슬리가 모여 있습니다. 일본은 학기가 4월 시작이라서 그런지 항상 먼슬리가 3월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데일리 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월별로 이렇게 계획해보는 공간이 있어요. 테마, 계획 리스트, 소비 리스트, 그리고 6가지의 기록이 가능한 칸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매달 업무에 대한 계획을 적어볼 예정이에요. 여기부터 데일리 페이지인데 날씨와 온도를 적을 수 있는 칸과 그리고 세로로 타임라인, 4가지 체크박스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프리노트, 나라별 공휴일, 세계지도, 일본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접착 가능한 포켓도 주시더라고요. 바로 붙여보고요. 업무용 데일리 플래너로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도 에디트사의 데일리 B7 다이어리인데요. 레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컨셉으로 준비해봤어요. 테두리에 은박이 번쩍번쩍한 게 너무 예쁘고 이게 사이즈가 한 손에 착 감기는 사이즈라 너무 귀여워요. 내지 구성은 B6랑 거의 동일하고 사이즈만 작아진 버전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부분이 조금 빠진 느낌입니다. 뒤에 부록이 없고 프리노트로 끝나는 구성이고요. 이게 굉장히 작고 미니미니한 사이즈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저는 건강기록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컨디션과 몸무게, 화장실 간 거, 그리고 타임라인 맞춰서 식단 기록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만으로도 20대가 될 수 없는 빼박 30대라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도리의 히비노 1일 2페이지 다이어리입니다. 올해 몰스킨에 기록하고 있던 타임라인 기록을 이어받을 친구예요. 말 그대로 사건 일지,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다이어리고요. 2년치 달력을 시작으로 2026년 퓨처로그 있고 먼슬리는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있고 다음부터 데일리 시작입니다. 날마다 날씨를 체크할 수 있고요. 오전 4시부터 24시간 타임라인이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는 달력이 있고 오늘이 365일 중에 며칠째인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데일리가 끝나면 프리노트 2장과 함께 끝나는 구성입니다. 히비노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록도 함께 주고요.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다이어리인데 올해 이렇게 한정 컬러인 그레이 컬러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은 미도리의 하루 한 페이지 라지 사이즈예요. 제가 올해 스몰 사이즈의 답구를 했는데 이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사이즈도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안쪽에는 10페이지랑 인덱스, 스티커, 다이어리 소개 부록이 함께 들어있고요. 2년치 달력을 2페이지에 보여주고 12월부터 먼슬리가 시작돼요. 역시 2027년 1월까지 깔끔한 먼슬리가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데일리 페이지예요. 타임라인이 24시에서 끝나는데 아래로 여유가 있는 아주 큼직한 사이즈고요. 가름끈 2개 있고 쭉 데일리 페이지만 있다가 끝이 납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 사이즈에 이어 이 라지 사이즈에도 예쁜 답구로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다음은 트래블러스의 러브앤트립 오리지널 사이즈예요. 일상 및 여행 스크랩용 다이어리로 준비해봤고요. 내지는 지금 크래프트 파일이랑 러브앤트립 기본 무지 노트에 또 무지 노트로 셋업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랩용 다이어리다 보니까 무지 노트가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고요. 마찬가지로 트래블러스 러브앤트립의 패스포트 사이즈입니다. 휴대용 메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얘도 똑같이 러브앤트립 기본 무지 노트랑 그 뒤에 크림 무지 노트 그리고 도트 방안 노트로 셋업해 두었어요. 이렇게 책받침도 있고요. 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연간 달력, 연간 계획을 지나 12월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먼슬리, 위클리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달마다 프리노트도 2장씩 끼워주고요. 이 컬러풀한 인덱스가 포인트인 다이어리예요. 뒤쪽으로 프리노트가 있고 여러 가지 부록이 있습니다. 인덱스 보호 스티커랑 일본 지하철 노선도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원래 이거는 답구용으로 준비를 한 건데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업무용 주간 플래너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에디트 데일리에 위클리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업무용 주간 일정이랑 투두 리스트를 담당해줄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트모트 데이브레이커 다이어리입니다. M 시그니처 종이를 사용했는데 역시 만년필 사용이 가능하고요. 캘린더, 이얼리 플랜, 버킷리스트, 데일리 체크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헤비 트래커처럼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슬리 위클리, 먼슬리 위클리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예요. 왼쪽 상단에 달력이 있고 일주일치를 한 장에 볼 수 있는 위클리 다이어리인데 사실 이 친구는 아직 용도를 못 정했어요. 매달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먼슬리 요약 페이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계획하고 회고하는 데 적합한 다이어리 같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용도가 안 정해지면 그냥 다꾸용으로라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모트모트에 이렇게 노트도 있는데 얘도 똑같은 종이고 저는 지금 이거를 영어 공부 노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종이가 되게 미끈미끈한 종인데 필기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보시라고 같이 들고 왔고,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인생상점 노트들이고요. 블렛 저널, 필사 노트, 그리고 공부 노트로 이렇게 사용할 거고, 인생상점 노트는 로이텀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크리스마스 에디션 같이 특별한 에디션도 나오고 다양한 컬러의 표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색의 도트 내지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고 역시 만년필 사용 가능하고요. 종이 두께가 되게 두툼해가지고 뒷비침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트롤스 페이퍼의 피그 노트예요. 라인 노트로 준비했고요. 저는 이거를 소비 일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쓴 날 소비한 내용에 대한 정보랑 저의 생각을 담아줄 건데요. 이거를 데일리 다이어리로 샀다가는 아주 맨날 돈 쓰고 싶어질까봐 아무 형식이 없는 노트로 결정했어요. 내년에는 후회하는 소비를 줄이는 게 목표라서 이거를 열심히 써보고 현명한 소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도리 MD 노트예요. 저는 이거 다양한 사이즈로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 공부로도 쓰고 이렇게 아주 막노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어떤 펜을 쓰든 궁합이 너무 괜찮고요. 내지가 미색이라서 눈이 편안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로이텀 노트. 이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 빼면 되게 심플하고 튼튼한 노트라서 여러 권 사서 쓰고 있고요. 컬러도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이거 노란색은 제가 블렛 저널로 썼던 노트이고 요거 두 권은 필사 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 디자인도 무지, 도트, 그리드, 라인 이렇게 4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스탈로즈 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 3가지 사이즈로 가지고 있는데 B6 슬림, A6 슬림 사이즈예요. 이게 1년 버전이랑 반년 버전으로 고르실 수 있고 반년 버전은 확실히 얇고 핸디한 느낌이에요. 내지 구성은 심플한 모눈이고 왼쪽에 타임라인 그리고 상단에 날짜 기입 공간이 있어요. 유연한데 되게 튼튼한 느낌의 노트고요. 일단 이 B6 노트는 저의 커리어 성장 노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나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을 읽고 제 강의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지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비욘디의 멀멀집 노트입니다. 구매한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이거는 다꾸용으로 준비한 친구고 모든 형식으로 된 노트예요. 종이가 되게 얇고 좀 팔랑팔랑한 느낌이에요. 근데 만년필 잘 받아주고요. 이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딸기우유 디자인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뒷표지랑 앞표지 배색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6년 위해서 준비한 다이어리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이외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다꾸용 다이어리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꾸용 다이어리들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재팬, 일마존에서 직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마존 로그인을 하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영어 주소 변환기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오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록해주시고 장바구니에 이제 물건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검색하실 때 영어로 검색하시면 웬만하면 다 나오고요. 연관 검색어로 일본어가 뜨기도 하는데 그거 누르면은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9,000엔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고요.
여기 옆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9,000엔 이상 무료 배송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나갑니다. 얘를 엔화로 하면 얼마인지 알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네이버에 해외 직구 예상 세액 조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국세청 페이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면세 기준 이 부분에 국가를 일본으로 체크를 하면 이렇게 지금 23,466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안 넘으면 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매하시는 그 시점에 검색하셔서 이 가격 맞춰서 구매하시면 배송비도 관세도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9일 밤 11시경에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11일 밤에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날 바로 이제 롯데 특송관팀 채널에서 통관번호 입력하라고 카톡이 왔거든요. 이거 바로 입력해줬고 13일에 통관되고 14일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바로 출금이 되는 게 아니라 배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출금이 되었어요. 제가 사이트에서 본 금액이랑 몇천 원 차이가 있었는데 한 5, 6천 원 정도? 근데 이거는 아마도 해외 결제 수수료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카드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배송이 진짜 빠르고 일마존 가격이 정가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어서 일본 문구류들 직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일마존 추천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깜짝 이벤트. 여러분이 내년에 사용하실 다이어리는 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소소한 이벤트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준비해보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참여 안 하면 어떡하지? 자, 이상으로 2026년 다이어리 소개와 일마존 구매 방법까지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멋진 기록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